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체험하고 또 일상에서 현실로 전개되는 이 중산층의 개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중산층이 보면 보통 한 4인 가족을 가지고 있고 또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중형차 등을 가지고 있고 연봉은 6천만 원에 순자산은 한 7억 8천만 원 등이 있어야 지금 중산층이다. 이렇게 한국에서 학술적으로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 기준은 2013년 기준이에요. 지금은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2013년 당시 중산층 연봉 6천만 원, 순자산 7억 8천이라면 월급쟁이 상위 소득 16%, 자산 상위 7%에 해당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중산층이 아니라 사실은 보면 이 한국의 10% 이내에서 5% 사이에 들어가는 부유층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실질적인 외견상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와 실제 중산층의 이 간의 괴리가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자, OECD 국가 수준에서 저런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다 상류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산층이라는 것은 2022년에도 NH투자증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들이 대체로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686만 원, 소비 427만 원, 순자산 9억 4천만 원이 중산층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는 소득은 24%, 소비는 9.4%, 순자산은 11%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중산층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오버되어 있다는 거죠. 소득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산층의 절반가량은 자신들을 중산층이 아닌 하위층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 월 512만 원이고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하려면 이 중위소득의 75에서 200% 범주로 본다면 385만에서 1020만 원을 받는 계층이 중산층인데 중산층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6%가 자기는 하위층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위층이라고 느끼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산층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동산 자산 규모 8억 4천, 실제 중산층 수준인 3억 9천보다 4억 5천만 원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중산층이라는 표현도요. 우리가 이 구분에 의한 원래 중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계층인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아까 말한 75에서 200%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중산층은 대체로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지만 부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을 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한국의 중산층은 상류층 하위 그룹 정도를 이상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한 이 기자가 쓴 칼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착각이었다. 빛보다 코인 주식이 먼저 올랐다. 접히는 최신 휴대폰을 쓰고 파인 다이닝, 즉 좋은 식당들을 찾아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명품을 구경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골프를 치는 이도 있었다. 이 정도면 다 중산층인 줄 알았다. 난방비가 걱정돼 내복을 껴입고 마트에서 담은 물건을 내려놓고 집밥을 먹으며 가스비에 신경을 쓰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은행에서 보내는 금리 변동 문자에 가슴이 내리앉기를 여러 번 스스로 중산층이라 여기며 위를 올려다 보던 순간들 이제 까마득한 옛일이 돼버렸다. 난방비 고지서만큼이나 삶의 변화가 갑작스럽지만 중산층의 위기가 새로운 게 아니다. OECD가 2019년 발간한 위기에 놓인 쪼그라드는 중간계층 보고를 보면 만국 공통현상이다. OECD는 중산층을 험난한 파도 앞에 놓인 한 척의 작은 배라고 했다. 필수적인 주거와 교육의 비용이 소득보다 빨리 오르니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특근 중산층 저자인 구혜건 미국 하와이대 명예교수는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이 불안계층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난방비 문제를 고위관료에게 물으니 모두 선진국 사례를 든다. 너무 적게 올랐고 너무 펑펑 써왔다고 했다. 맞는 말이지만 자신의 추위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말로 들려 썸뜩하다. 미국과 유럽에선 한파가 몰아닥치면 사람이 죽는다. 대신 넉넉한 이들은 잠시 따뜻한 곳으로 피난 간다. 2년 전 미국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최강 한파 속에 가족과 멕시코 칸쿤을 갔다가 사진이 찍혀 돌아와야 했다. 선진국식 해법은 별게 아니다. 윤 대통령 입에서도 중산층 말이 사라진 지 오래다. 윤석열 중산층을 검색하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 부담 경감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다룬 뉴스가 마지막으로 뜬다. 그 뒤에도 중산층을 언급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언론의 주목을 못 받은 듯하다. 그 자리에 대기업, 법인세, 다주택자, 취약계층이 자리를 잡았다. 기업을 지원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성장한다는데 그 사이에 낀 월급장이는 거세지는 파도와 마주하고 있다. 세금을 깎아줬는데 회장님은 왜 자꾸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인지 부동산 규제를 거의 해제하면서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중과세하면 영세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했다. 주택시장이 완전히 비탄력적일 때나 가능한 말이다. 전세값이 세금이 아닌 시장이 결정한다는 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대인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OECD는 중산층을 한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열망이라 정의했다. 그 열망이 허무한 착각으로 끝나버릴까 두렵다. 지금 미국뿐 아니라요. 미국에도 특권 중산층이라고 상위 10% 정도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 다 개털이다라고 지금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직장에 잘리면 그 길로 빈민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럽, 영국 같은 나라 이런 데 중산층요. 한마디로 사는 게 너무 팍팍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중산층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있고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화가 가져온 이 쇼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요. 중산층이나 빈민이나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느끼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중산층이라고 폼 잡고 다닐 때 아까 그 기자의 말 속에 있잖아요. 골프 치고 파인 다이닝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명품 등을 보고 그리고 그게 기반이 다 오른 집값과 주식과 가상화폐로 그렇게 할 때는 정말 중산층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 난방비조차도 벌벌 떨고 있고 금리에 지금 겁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상이었나. 제가 볼 때 95%의 삶은 다 허상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정신을 차리고요. 중산층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거지꼴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똑바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